네, 안녕하세요. 승빈 역사입니다. 올해는 중국 송나라 그리고 정복 왕조, 즉 북방민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봐요. 북방민족은 이제 요나라, 뭐 다음에 금나라, 뭐 서화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교과서는 109쪽이에요. 붓을 든 거인, 칼을 든 이웃. 붓을 들었다는 것은 이제 송나라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칼이 들었다는 것은 그죠, 북방 민족, 그러니까 송나라의 북쪽에 있는 민족이겠죠. 자,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대 10국의 혼란을 끝낸 술 한 잔의 마법. 자, 당나라가 망했죠, 여러분. 당나라가 망한 다음에 50여 년 동안에 그 군인들이 이제 시대였었어요. 그를 5대 10국이라 그래요. 5대 10국. 그래서 북방에는 5개 나라가 있었고 지방에 10개 나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이제 서로 그 약간 춘추 전국 시대 같은 느낌, 서로 혼란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통일한 게 바로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이 송나라 태조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그 후주가 있었어요. 이 5대 중에 후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후주의 세종이라는, 우리나라 세종 말고요. 이 사람이 정치를 잘했어요. 세종이. 근데 금방 죽었어요. 아들이 어때요? 나이가 적어요. 그래서 태조 조광용은 바로 후주의 대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신 때립니다. 그래서 웃으면 안 된대. 세종의 이 아들, 이 새로운 천자죠. 이 황제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은 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놨더니 개국공신이 이제 자기 도왔던, 나라를 열었던 그 공이 있는 신하들이잖아요. 모은 다음에 자기가 한마디 해요. 이 중에서 또 나처럼 배신을 때릴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물어보는 겁니다. 술 먹으면서. 그때 신하들이, 폐하, 저희들이 어찌 배신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또 달라지잖아요. 또 물론 사람은 금방 변하진 않지만 이 조광윤도 사실 세종이 있었을 때는 충신이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서 조광윤 부하들이 이 조광윤을 이게 뭐라 그래요? 그 배신 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광윤이 황제가 되면 자기들도 출세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조광윤이 어쩔 수 없이 황제가 된 거예요. 어떤 측면을 보면. 그래서 너희도 만약에 내가 일찍 죽고 내 자식이 어리면 야, 니라도 배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약간 좀 이 개국 공신들에게 짐이 걱정이 있는데 너희들이라고 나 배신 안 할 수 있냐 하니까 아무튼 개국 공신이 황제가 그런 말 하니까 어때요? 약간 좀 어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저희들 그러면 이제 군사 일 안 하겠습니다. 폐하, 저희 군사권을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 배주석 병건이라는 사건이에요. 이 교과서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광윤이 군사권에 다 갔습니다. 예전에는 황제가 장군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장군들이 갖는 군사권이 황제가 다 갖게 돼요. 그래서 송나라는 군 통수권이 최고 책임자가 황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이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장군이잖아요. 군사 일을 잘하잖아. 군사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이런 군사권을 맡겨서 배신 때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누구에게 이 군사를 다스리라고 했을까요? 과거 시험 합격자에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과거 시험 합격자는 군사 일을 잘 모르잖아요. 공부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걔네가 뭐 할지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과거 시험 합격자는 문인이잖아요. 문인. 그쵸? 학문하는 사람. 공부가 잘하는 사람이지 군사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이게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맨날 져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약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나라를 약하게 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참. 그러니까 송나라가 황제라는 그 뭐지? 금쪽이를 지키기 위해서 별의별 정책을 다 한 거죠. 그래서 황제권을 지켰지만 결국 나라는 약해졌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온실 속에서 자란 하초는 뭐 생명력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얘네가. 송나라가. 하지만 송나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무슨 강점이 있냐면 돈이 많아요, 여기는. 자, 그래서 여기 황제권이 굉장히 강화시켜서 군대를 어떻게 했다? 황제 직속으로 했다. 중앙군, 금군이 황제가 지휘하게 했고, 그리고 아까 누구 과거 시험자에게 뭐 권리를 맡기잖아요. 그럼 과거 시험자들이 황제에게 충성해야 되겠죠. 선생님, 당연히 과거 시험자는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을까요? 당나라 때 처음 과거제가 실시됐다고 배웠었죠. 이들에게 과거 합격자는 누구에게 충성했을까요? 과거 합격자들은 과거 시험을 냈던 과거 출제자에게 충성했어요. 웃기죠? 근데 이 과거를 만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메이커들. 이들은 누구예요? 귀족이잖아요. 문벌 귀족. 그러니까 귀족의 힘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송나라 때는 야, 이걸 왜 과거 만들고 과거 시험관이 왜 권력이 많지? 얘네가 뽑아주니까. 자기를 뽑아줬잖아. 아, 그러면 과거제도 바꿔. 야, 이제 내가 뽑는다. 황제가 과거 이 시험하는 사람들 있죠. 이 문인들. 여기 문인들. 여기는 이제 문신이라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뽑아요. 그래서 과거 시험이 원래 1차, 2차가 있었는데 하나 더 만들어. 3차까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에 무린들이 뽑고 최종 선발권 있죠. 1등부터 33명까지 합격합니다. 요거를 뽑는 거를 황제가 받습니다. 그걸 전시라 그래요. 궁궐 안에서 황제가 직접 뽑아. 그래서 궁궐 전자를 썼습니다. 궁궐 안에서 보는 시험, 전시. 그러면 이 뽑힌 사람들은 자신을 뽑은 사람이 황제니까 황제에 충성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신들이 이제 공부했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니까 지금은 공무원이죠. 공무원이도 하는데 장군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군을 황제가 그 진짜 군인 잘하는 사람에게 안 뽑았잖아요, 여러분. 자기 황제권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신들이 우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우대라는 것은 특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과거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4대부라고 그래요. 4대부. 우리 조선시대 때도 4대부 자제 해가지고 4대부 이런 거 나오잖아요. 4대부. 4대부는 사랑 대부를 합친 거예요. 사는 선비. 과거 시험은 선비들이 이제 보는 거잖아요. 선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다?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쯤에 여러분 학생이죠. 그렇죠? 뭐 대학생이라든지. 대부는 뭐냐? 약간 제후라는 느낌이에요. 제후. 약간 땅도 있고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는 선비. 지금은 치면 고위관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과거 시험에 합격한 진짜 엘리트예요. 공부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서삼경을 암기해야 돼요. 어렸을 때. 왜냐면 교과서를 암기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교과서를 암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공부를 잘하면서 인성까지 좋기는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둘 다 하기에는. 약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어쨌든 뭐 공부는 잘했다. 그리고 돈이 많다. 왜? 이거 하려면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되겠죠. 근데 과거 사람 평민 중에서 일 안 하고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 시켰어요. 옛날에 농민들은 자기 아들이 공부하지 않고 남자아이 어렸을 때부터 와서 일 시켰어요. 여러분 일. 내가 먹고 사니까. 근데 돈이 있으면 어때요?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이 때 공부시키는 거는 귀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요 시기를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사대부 중에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인데 이 사람은 뭐 천하의 근심을 먼저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사대부가 이런 말 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유명한 사람이 했고 패스. 다음 이 문치주의라는 거 있었어요.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문치주의는 그 학문으로 다스리치예요. 정치할 때 정치라는 겁니다. 학문으로 정치했어요. 그래서 황제권을 아까 그 금쪽이 황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됐다? 국방력이 이제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요 나라나 뭐 이런 금나라들이 쳐들어간다 못 이겨요 얘네들이. 옛날에 중국의 당나라 이런 나라도 있잖아요. 수나라. 주변 왕국을 정복했잖아요. 물론 고구려에게는 안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당나라가 신라랑 합쳐서 이때 쳐들어와서 이제 이긴 거지. 그래서 이 돈이 필요해요. 돈이. 왜냐면 월급을 안 주면 병사들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패를 지급하게 합니다. 세패 지급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요 나라 금나라가 송나라 이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 돈 내놔 이러는 겁니다. 그 돈이 세패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나라들에게. 그 세패 이 세금을 요 나라에게 이제 삥을 뜯기는 거잖아요. 약간 저속한 용어이긴 한데 세금을 맞춰. 그러면 송나라 입장에서는 돈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재정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송나라가 돈이 많지만 돈이 다 새어버렸어요. 요런 것이 이제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지금 송나라는 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보면 왕안석의 개혁이라는 게 나와요. 왕안석. 이게 11번째 줄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습을 정지시켜 놓고 한번 지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한번 읽어봤죠? 그래서 왕왕석의 개혁은 뭐냐? 일단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이 좀 해야 돼. 어떻게 한다? 농민들에게,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해요. 그들이 세금 내니까. 그리고 약간 돈 가진 사람들을 좀 쪼입니다. 그런데 사대부들 있죠. 아까 사대부들이 지금 문치주의여서 조정에서 주로 고위 공무원을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땅이 많고 자기네들도 세금 내라고 그러고 그러면 경제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권력이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왕석, 근데 왕왕석도 똥꼬집이 너무 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상대와 그 대화를 안 해요. 자기 말이 무조건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수당이 여기서 나쁘다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대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절충을 해야죠. 그게 정치잖아요. 어떻게 다 모든 게 다 맞습니까? 어떤 편이? 서로 얘기하면서 그 국민이 100%다 만족시키는 질문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왕한성은 똥꼬집이어서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파의 미움을 많이 받아요. 이 왕한성이라는 사람. 그래서 근데 왕은 젊은 왕이었는데 이 왕은 왕한성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도 뭔가 좀 돈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좀 왕한성을 좀 신뢰했는데 왕한성이 죽은 다음부터는 그 젊은 황제의 어머니죠. 어머니도 왕성을 싫어합니다. 보수파였었어, 어머니가. 그 철종이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래서 보수파가 나중에 승리해요. 그래서 왕성의 이 개혁을 신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법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왕성의 부하 중에서 채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부꾼이에요. 아부꾼. 황제에게 아부만 해. 뭐 왕화성처럼 뭐 뾰족한 그 개혁책이 없고 그냥 왕에게 아부에서 출세했어. 그러니까 실력이 없잖아요.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국가를 이끕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어지러워져요. 그 사람들이 야 왕하석계 잘못됐어. 그 채경이 일하는 거 봐봐. 신법파 애들 일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신법당이랑 국법당이 서로 싸워요 또. 근데 송나라 자체 내에서 싸우는데 외부에서 또 쳐들어와. 그러니까 송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돈이 좀 있어서 돈으로 구워 삼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 이 거란족 있죠. 얘네가 10세기에 나타나서 바레를 멸망시켜요. 여기 바레를. 얘네가 나라 이름이 요라 그래요. 요가 철요자예요. 그러니까 철처럼 단단한 나라다 우리는.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제 송나라는 문치주의이기 때문에 어때요? 군사력이 약하죠. 그래서 송나라를 쳐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고려가 송나라랑 친해. 우리가 송나라 쳐들어가면 고려가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고려부터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었죠. 최수종 나와가지고, 그쵸? 그래서 고려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에서 나중에 누구야? 강감찬이 막아 쓰잖아요. 그 거란이라는 나라를, 그쵸? 그래서 포기해. 거란을 고려를. 근데 송나라는 공격해. 그래서 송나라에서 돈 주죠. 그게 뭐라고요? 세패. 세금 주는 거 있잖아요. 세금. 세패를 줘가지고 그 요나라랑 친해져. 근데 요나라가 나중에 약해져요. 여진족에게 약해져요. 여진족. 이 여진족에게 약해지는데 이 송나라가요. 웃긴 게 여진족하고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이 거란족, 요나라를 공격하자고 해요. 근데 송나라는 힘이 약해. 여진족하고 서로 그 군대를 합쳐가지고 거란족을 쳐들어가려 했는데 송나라는 계속 져요. 그리고 송나라는 또 웃긴 게 반란이 더 져요. 송나라 안에서. 그래서 그 군대가 거란을 가지 않고 그 반란한데 막는다고 해가지고 빼. 여진족 혼자 거란족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송나라에서는 그런데 약속도 안 지켰는데 그 여진족에게 그 거란족 요나라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달라 그래요. 염치도 없죠. 이게 여진족이 송나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망해요. 그 송나라 한 게 없어. 근데 여진족이 다행히 나라 반만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송나라에 있는 황족들이 남쪽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세운 게 남송이에요. 남송. 여기서 송나라가 전체 망했다기보다는 반을 잃어버립니다. 이 반이 여진족이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몽골에게 다 망해요. 이 송나라 남송은.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를 넘기면 북방민족이 있죠. 북방민족. 이 북방민족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유목민은 기본적으로 이제 말을 잘 타죠. 그쵸? 말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이동생활을 하잖아요. 수렵 채집 이런 거 잘하고 군사력이 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 이원적 통치제는 여긴 너무 고등학교 틱하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고 얘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약간 이중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중성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의 문화를 지키려는 측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국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측이 있고 약간 이런 것이 있는데 패스. 자, 송나라가 망했죠. 송나라가 망한 것은 이제 그 어느 나라 때문이 아니면 거란이 나라 이름이 요가 된다고 그랬어요. 요. 그 철 요자예요. 그 거란은 자신이 강철처럼 튼튼한 나라다. 요거 이제 주장했던 거죠. 그런데 이 거란은 그 자신의 여기 여진족이 있단 말이에요. 백두산 근처에. 얘네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진족이 힘을 기른 다음에 나라를 금나라를 세워요. 아고타라는 사람이 이제 통일하게 되는데 이 금은 뭐예요? 우리는 철보다 더 빛나. 이거잖아요, 지금 느낌이. 그래서 요리 이길 수 있어. 요리 이겨요. 그러면서 이 북송이라는 게 아니죠. 처음에 송나라가 이제 나라가 반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남송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남송으로 간 송나라가 이게 웬걸? 양쯔강을 개발합니다. 양쯔강. 양쯔강이 어때요? 농사도 되게 잘 되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 국토 이 남송 때 경제력이 막 올라가요. 오히려 더 장사나 이런 게 해서 재정이 좋아져. 근데 세패는 내야 됐어요. 금나라에게. 그러다가 금나라도 몽골이 출현하면서 약해져요. 송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몽골이랑 손잡습니다. 같이 금나라 치자. 근데 약속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그 남송이. 못 지킵니다. 또 그래서 남송까지 사라져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문치만 했죠. 그러니까 직원 치면 뭐예요? 몸도 튼튼해야 되는 거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육각형처럼. 근데 너무 한쪽이 이제 치우쳤다는 거죠. 얘의 송나라는. 그 송나라가 111쪽에 보면 밑에 보시면 그 동아시아 인도양 교역권이 해가지고 얘를 송나라가 중국이죠. 이 중국에서 옆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고려, 일본이랑 교역했고 밑에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아라비아 이런 거와 이제 어떻게 무역 규모가 크죠. 특히 배를 통해 가지고 그 중국의 주력 상품인 뭐 항아리라든지 항아리래, 미안합니다. 도자기, 비단 이런 것을 대량으로 팔는 거죠. 이 돈이 그러니까 뒤에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세금 내는 거예요. 세배. 그리고 군사가 그 군인들에게 월급을 줬어요. 송나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송나라 자체는 사실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 다 돈 다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그 배를 통해서 무역하는 것을 시박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시가 시장이죠. 시장 시자, 즉 상업이죠. 이 박은 선박할 때 그 배입니다. 큰 배 박자. 그러니까 무역을 배로 하는 기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박사. 이게 송나라뿐만 아니라 원나라 때도 있었어요. 원나라 때도. 그래서 여기 럭셔리한 도자기, 비단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했고요. 수입을 하는 향신료, 금, 순 이런 것을 사치품이 이제 받았다. 그리고 송나라 때는 세계 3 발명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나침반. 이러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르네상스 기억나요? 르네상스 때 나침반 개량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르네상스는 몇 세기부터 시작됐어요? 14세기. 송나라는 몇 세기일까요? 송나라는 좀 더 빨라요. 10세기입니다. 10세기. 10세기에서 아마 12세기 요 사이에요. 이 나침반이 이제 그 이슬람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해진 거죠. 그다음에 하야가 근데 송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과학기술도 발달했는데, 그쵸? 그죠? 리더 하나 잘못돼서 장군 대신 그 전문가 아닌 사람을 해가지고 그만, 그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이게 명확해져요. 어떻게 해야 성공해야 되는지. 여러분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면 됩니다. 전문가가 되시면. 그다음에 할판 인쇄술. 이거는 구텐베르크가 그쵸? 구텐베르크가 한 게 아마 그 뭐지? 그 청동으로 한 거 아마 목재는 아닌 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무로 지은 거야, 나무로 지은 거. 그래서 요게 할판 인쇄술. 요게 우리는 고려로 가가지고 그쵸? 그 찍은 거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직지신경인가? 그쵸? 직지. 그게 제일 오래된 거잖아요. 현존하는 것 중에서. 근데 기록에 따르면 그거보다 더 빨리 맞는 것도 있다고 하죠. 아무튼 직지신경 그거는 그것도 프랑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프랑스 때 그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말기 때 그 프랑스 사람이 뭐 사갔나? 뭐 사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때 서민 문화가 발생했다. 왜냐하면 경제력이 되게 풍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약간 경제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시장에 가면 그 이렇게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공연장이 있어요. 공연장. 맞아. 그러니까 극장이죠. 약간 소극장. 그래서 연극도 하고 뭐 그런 거 이제 하는 거죠. 이야기도 하고 고개도 하고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 그래서 이때 아까 할판 인쇄소리 있었잖아요. 서민들도 책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뭐 봤습니다. 무슨 책 봤을까요? 재미있는 책. 재미있는 책이 이때 나와요. 뭐 뭐지? 뭐 서유기. 들어봤어요? 서유기 이때 나오는 일단 나올 겁니다. 약간 그런 책들이 재밌는 책들이 이때 나와요. 그리고 지식인들은 그 성리학이라는 것이 나와요. 성리학은 유교예요. 유교인데 공자가 만든 유교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논어를 읽어봤으면 그 공자가 말한 그 논어라는 책 있잖아요. 우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거의 그 공자는 인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얘기했지 우주라든지 뭐 내세, 사후세계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담은 것이 바로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은 사실 유교에다가 뭐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이거 짬뽕한 걸 하는데 짬뽕했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철학
철학, 우주 원리 이런 것에 종합한 그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본질은 니가 있고, 그다음에 우주의 그런 소재, 그거는 기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기론이라고 그래, 이기론. 그래서 조선시대 때 뭐 태계 이항이라든지 이해항 선생님, 유일곡 이기 선생님들이 성리학자예요. 이 주위의 성리학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요게 이제 그 송나라 때 나왔다. 주의. 주의는 여러분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그 주의는 당시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 송나라에서도 배척당했던 사람이에요. 공자도 당시에 그랬죠. 지금은 되게 유명하고 당시에도 유명했나?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공자도 약간 그 뭐지? 그 굉장히 무시당했어요. 주의도 그랬었고. 예수님도 그랬었죠, 사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패스할게요. 그래서 주의는 나중에 스승이라는 뜻을 가져와서 주자라고도 합니다. 주자. 공자잖아요. 맹자. 이 자자를 붙여줘요. 주의도. 그래서 주자라고 합니다. 네, 이제 몽골이 13세기 때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남송이 이 징기스칸아 이 몽골하고 약간 힘을 합쳐서 금에 이제 없애려고 했는데 이 몽골이 너무 세기 때문에 뭐 그냥 다 휩쓸었습니다. 몽골은 아시다시피 유럽까지 가잖아요. 유럽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과서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볼게요.